늦은 저녁 한기호는 병원장실의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70대에 접어든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권위가 서려 있었다. 지역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의 원장이자 모범적인 가정의 가장으로 알려진 그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기호는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병원을 나서 향하는 곳은 집이 아니었다. 시내 한적한 아파트 단지, 그곳에서 정숙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늦었네요. 정숙은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웠다.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남긴 흔적들조차 우아하게 받아들인 모습이었다. 병원 일이 많아서. 기호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며 소파에 앉았다. 유라는? 늦은 수업이 있어서 아직 안 왔어요. 기호와 정숙의 관계는 이미 10년을 넘어서고 있었다. 정숙은 어려운 시절 홀로 딸 유라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왔다. 그때 나타난 기호는 그녀에게 구원과도 같았다. 경제적 지원은 물론 유라의 교육비와 생활비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었다. 유라 대학 등록금, 이번 학기분도 입금해놨어. 기호는 무심한 듯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뭐라고 감사를 표해야 할지. 정숙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체념이 묻어 있었다. 기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쾌감이었다. 정숙과 유라의 삶을 자신의 손안에 넣어두었다는 확신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문득 열쇠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유라가 들어왔다. 20대 중반의 그녀는 청순하면서도 지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어머니, 그리고 유라는 기호를 보며 잠깐 말을 멈췄다. 안녕하세요. 유라야, 많이 컸구나. 기호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다. 대학 생활은 어때? 잘하고 있어요. 덕분에요. 유라의 대답은 늘 조심스러웠다. 어머니와 이 남자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는 알고 있었다. 기호는 유라를 바라보며 내심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아름답게 자란 유라를 보며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몇 주 후 기호는 첫째 아들 한도윤을 병원장실로 불렀다. 30대 초반의 도윤은 아버지를 닮아 단정하고 성실해 보였다.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고 있었다. 아들아, 앉아라. 기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특별한 무게감이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너도 이제 30이 넘었으니 결혼을 생각해야지. 기호는 책상 위에 놓인 유라의 사진을 도윤 쪽으로 밀었다. 이 여자를 소개해주고 싶구나. 도윤은 사진을 들여다봤다.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제안에 당황스러웠다. 누구예요? 정유라. 좋은 집안 출신이고 교양도 있어. 무엇보다 기호는 잠깐 멈춘 후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면 병원을 물려주겠다. 도윤의 눈이 커졌다. 병원을요? 그렇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여자와의 결혼, 그리고 가문이 대를 이을 아이를 낳는 것이다. 도윤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병원장 자리는 그가 평생 꿈꿔온 것이었다. 하지만 결혼을 거래 조건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좋다.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라. 그날 저녁 기호는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라에게 우리 도윤을 소개해주고 싶어. 정숙은 깜짝 놀랐다. 갑자기 왜요? 좋은 기회야. 유라도 결혼할 나이가 됐고 도윤도 마찬가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야. 정숙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기호의 제안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딸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좋은 기회였다. 며칠 후 도윤과 유라의 첫 만남이 성사되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진 만남에서 둘은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이시군요. 유라는 수줍게 말했다. 네, 아직 배우는 단계지만요. 유라 씨는 무슨 공부를 하시나요? 문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소설을 쓰는 게 꿈이에요. 도윤은 유라의 순수함에 마음이 끌렸다. 몇 번의 만남을 거치며 그는 진심으로 유라를 사랑하게 되었다. 유라 역시 도윤의 성실함과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기호의 관계, 그리고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직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6개월 후 도윤은 유라에게 프로포즈했다. 유라야, 나와 결혼해 줄래?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눈물이 기쁨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순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지역의 유명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도윤과 유라는 부부가 되었다. 기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다. 신혼생활은 평화로웠다. 도윤은 유라를 진심으로 아꼈고 유라도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비밀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결혼 1년 후 유라는 임신 소식을 알렸다. 정말이야? 도윤이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네, 조심스럽지만 아기가 생겼어요. 그 소식을 들은 기호의 반응은 남달랐다. 그는 평소보다 더 자주 도윤 부부를 찾았고 유라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챙겼다. 병원에서 가장 좋은 산부인과 의사에게 맡기겠다. 기호의 관심은 지나칠 정도였다. 10개월 후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아이의 이름은 한준호로 지어졌다. 할아버지를 닮았네. 기호는 아이를 안으며 뿌듯해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갓 태어난 아기치고는 기호와 닮은 점이 너무 많았다. 도윤은 처음에는 단순히 가족의 유전자가 강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도윤은 미묘한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준호는 자신보다는 할아버지 기호를 더 많이 닮아갔다.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 패턴까지도. 유라는 육아에 전념하며 이런 도윤의 의심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여보, 준호가 나를 닮지 않은 것 같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직 어려서 그래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계속 변해요. 유라의 대답은 너무나 평온했다. 기호는 손자를 볼 때마다 특별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할아버지의 사랑을 넘어서는 무언가였다. 준호가 돌을 맞을 무렵 도윤의 의심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아이의 혈액형 검사 결과 준호는 B형이었다. 도윤은 O형, 유라는 O형이었다.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확률이 낮은 경우였다. 이상하네. 도윤은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아이의 외모였다. 준호는 도윤이나 유라보다는 기호의 젊은 시절 사진과 더 닮아 있었다. 특히 눈매와 코의 모양이 거의 판박이었다. 도윤은 병원의 유전학 전문의에게 조심스럽게 문의했다. 친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99.9%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도윤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어딘가 어긋나 보였다. 결국 그는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일주일은 지옥 같았다. 도윤은 유라와 준호를 바라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친자 확률 0%. 도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과학적 사실은 명확했다. 준호는 그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 도윤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 한기호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다. 기호가 유라를 소개한 이유, 결혼을 종용한 이유, 그리고 손자에 대한 유난한 관심까지. 도윤은 온몸이 떨렸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를 휩쌌다. 도윤은 집에 돌아와 유라를 마주했다. 평상시처럼 준호를 돌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이제는 가증스럽게 느껴졌다. 여보? 유라는 도윤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놀랐다. 유라야, 도윤의 목소리는 얼어붙어 있었다. 준호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답해. 언제부터 아버지와 그런 관계였어? 여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여기 있어. 도윤은 검사 결과지를 유라 앞에 던졌다. 유라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디어 드러난 것이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도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나를 속이고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이를 내 아이인 양 키우라고? 유라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어머니와 기호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 관계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결혼 전부터 이미 기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도윤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지금 당장 병원으로 나와요. 30분 후 도윤은 병원 장실에서 기호와 마주했다. 무슨 일이냐?
준호가 아버지 아들이죠? 도윤은 직설적으로 물었다. 기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곧 평상시의 여유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어쩌자고요? 저를 속이고 며느리와 그런 관계를 가지고 가족이란 건 그 정도 비밀쯤은 감싸야 지켜지는 거야. 기호의 말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었다. 도윤은 절망했다. 아버지로부터 후회나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만 돌아왔다. 아버지는 정말 괴물이군요. 괴물? 내가 없었다면 정숙 모녀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유라가 어떻게 너와 결혼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기호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 그날 밤 한 가족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도윤은 즉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유라는 애원했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준호는 죄가 없어요. 준호에게는 죄가 없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들과 함께 살 수 없어. 도윤은 병원에서도 물러났다.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둘째 아들 한도연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형이 물러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병원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부는 이미 술렁이고 있었다. 원장 가족의 추문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병원 내부의 누군가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 지역 언론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기호 원장 일가의 충격적인 비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했다. 기호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손을 벗어나 있었다. 병원 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병원의 명예와 신뢰도가 크게 손상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원장님, 이번 일로 병원이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엄중하게 말했다. 사생활과 병원 운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호는 여전히 당당했다. 하지만 환자들의 신뢰를 잃으면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기호는 사면초가에 몰렸다. 아들들도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병원 직원들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한편 유라는 준호를 데리고 조용히 도시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는 없었다. 어머니, 우리 어디로 가요?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멀리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도윤은 유라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만류하지 않았다. 이미 그에게 유라는 남이 되어버렸다. 기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결국 이사회에서 기호의 퇴진을 요구했다. 원장님께서 자진해서 물러나시는 것이 병원을 위해서도 원장님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는 자신이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3개월 후 도윤은 유라가 있는 곳을 찾아갔다.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서 유라는 준호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유라는 도윤을 보고 놀랐다. 준호를 보러 왔어요. 3살이 된 준호는 여전히 아버지 기호를 많이 닮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도윤에게는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그 아이가 널 닮았더라. 날 닮지 않아서 다행이야. 유라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에게 아빠가 누구라고 말할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진심과 책임으로 키울게요. 그것만은 약속드려요. 도윤은 준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돌아섰다.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았다. 그 시각 기호는 텅 빈 병원장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평생 자신의 성취였던 이 공간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 막막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호는 마침내 깨달았다. 내가 남긴 건 병원이 아니라 상처뿐이었구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그의 욕심이 결국 가족을 파괴하고 자신마저 몰락시켰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그 피 속에 흐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을 때 그것은 독이 되어 모든 것을 파멸시킨다. 기호는 마지막으로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수가, 네, 미안하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렸다. 도윤은 새로운 병원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는 살아가야 했다. 유라는 준호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조용히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를 자신들의 이야기를.
준호는 자신의 복잡한 출생의 비밀을 모른 채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피는 흐른다. 그리고 그 피 속에는 사랑도 미움도 후회도 함께 흐른다. 한기호가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그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끈이 언젠가 다시 그들을 만나게 할지 아니면 영원히 끊어질지는 시간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